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오늘은 제3장 금융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전 시간에도 봤던 금융제도의 구조인데요. 금융제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금융기관, 두 번째는 금융시장, 그리고 그 둘을 이제 서포트하는 금융하부구조, 금융인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각 금융기관마다 다루는 금융상품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금융기관 얘기하면서 사실 금융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상당히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이 금융기관들이 다루는 상품, 이 금융상품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라는 두 개념은 이 금융상품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종류도 이제 주로 어떤 금융상품이 거래되는가 하는 걸 기준으로 저 시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실제로 활동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시장 안에서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의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금융이라는 게 이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자금이나 신용의 수요자와 자금이나 신용의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 금융시장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우리가 이제 금융거래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체계를 갖추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금융거래, 그런 종류의 금융거래들만 모아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마련된 장소, 그것이 금융시장입니다. 물론 이 장소는 물리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금융시장의 종류는 그곳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의 유형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도 나누어집니다. 먼저 이 직접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상품이 거래되냐면 단기 금융시장, 이 말은 단기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사실 장기금융시장하고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장기금융시장이라는 말 대신 보통 자본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외환시장은 뭐 달러와 같이 그런 이제 외국의 통화를 포함한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선물, 옵션, 스왑 같은 다른 금융상품,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또는 실물 자산도 포함되고요. 뭐 그런 것들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종류의 금융상품을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또 따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두 번째, 이제 간접금융시장은 여기 밑에 줄이 간접금융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이게 우리가 은행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보험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이게 보험회사입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간접금융시장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펀드 시장이나 신탁 시장도 수요자 공급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간접금융시장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은 이제 직접 금융시장인 이제 안에서 이 자본시장, 여기 주식이나 채권이 주로 거래되는 곳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펀드 시장, 그다음에 신탁 시장, 그다음에 파생 금융 상품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융투자업자들이 취급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제 금융시장을 설명하면서 다시 또 많이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의 종류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접금융시장인데요. 저것은 말 그대로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직접금융시장의 예를 들면서 얘기했던 대표적인 금융상품, 그러니까 직접금융시장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하고 이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직접 금융을 구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금융상품의 이제 만기에 따라서 만기가 짧으면 단기금융시장, 만기가 길면 장기금융시장이라는 말 대신에 자본시장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기준이 보통 1년입니다. 그래서 만기 1년 이내에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이게 이제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만기가 짧게 잠깐 융통하는 이제 그런 시장은 보통은 이제 일시적인 자금 불균형, 잠깐씩 돈이 모자라거나 잠깐 돈이 남거나 할 때, 그때 그 돈을 이제 융통하고 또 운용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시장입니다.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 장기 금융 상품이었는데 이제 만기가 거의 다 되면 그 자동으로 또 단기 금융 상품이 돼버리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워낙에 단기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이제 알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자본시장인데요. 자본시장은 단기 금융시장과 달리 만기 1년 이상짜리죠. 요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제 앞에서 설명할 때 계속 예를 들었던 이제 이런 증권들이 거래되는 곳이 자본시장입니다. 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고유의 사업이나 또는 장기적인 투자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이 아니고요. 그래서 산업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그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나누는 이 구분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분류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런 단기 금융 상품이나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 외에 좀 특별한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빼서 무슨 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파생 금융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라고 하고요. 외환이 거래되면 이제 외환 시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만기보다는 거기서 거래되는 상품이 좀 특수해서 그 특수한 상품들의 시장을 이제 따로 부르는 말인데, 파생금융 상품이라는 것은 이따가 이제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파생금융 상품 시장과 외환 시장은 여기서 간단히 좀 더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파생금융 상품은 짧게는 이제 파생상품 이렇게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름 자체가 뭔가 이제 파생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금융상품이 있을 때 그 금융상품의 이제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금융상품 자체가 아니고 그 금융상품의 가격에 따라서 이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따라 오르고, 또는 이 가격이 오를 때 뭐 반대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그 가치가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에 기초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개발된 금융상품을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선물, 뭐 옵션, 스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세 가지 이름 정도만 들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파생 상품이고, 이런 것들의 이제 가격의 근원이 되는 이 금융 상품, 이걸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 자산이 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에 이제 주식, 채권, 그다음에 유가, 기름값 같은 것도 되고요. 이런 이제 실물들도 이제 그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기초 자산의 가격이 근거하는 선물, 옵션, 스왑 같은 것들이 개발돼 있어서 실제로는 종류가 되게 많겠죠.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주식 기초자산을 스왑, 또는 채권을 이제 기초자산을 선물. 이제 그거를 이제 채권은 가격은 이제 이자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금리 선물, 뭐 금리 스왑 뭐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품들, 이제 이런 실물 자산을 이제 커머더티라고 하는데, 그런 커머더티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이제 상당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이제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라고 한다 하고 개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외환은 외국과 거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거래 수단, 말하자면 이제 돈을 결국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뭐 달러나 엔화, 뭐 중국의 위안화 같이 외국 통화도 있고, 어느 나라의 뭐 특정한 통화 아니라도 외국과 거래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 거래 수단들은 이제 외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도 시장을 이제 별도로 이제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해외와 이제 수입 수출을 하거나 또는 해외에 이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할 때는 이제 그 나라 통화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전을 굉장히 자주 하죠. 그리고 꼭 그런 뭐 산업이나 투자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 가거나 하면은 이제 그 나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전들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외환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예금하고 대출받고 보험가입하고 이런 거하고 달리 이 직접 금융 시장은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특수한 시장입니다. 종류도 이제 상당히 많고요. 부동산 관련된 분야, 특히 부동산 금융이나 투자와 관련된 분야에 일을 하면 이 직접 금융 시장하고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요새는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그리고 뭐 아직은 이제 이 정식의 금융시장에 이제 그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 뭐 논란도 있고 실제로는 이미 이제 이 금융시장 안에 이제 포섭이 돼 있지만 가상자산들도 있죠. 이제 코인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생활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이런 직접 금융시장의 거래량이나 가격을 보여주는 뭐 그런 정보들은 사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